은퇴 후 삶이 갈리는 이유, 돈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 외의 차이. 막상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역시 돈입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한가,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실제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꼭 돈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요즘이 인생에서 제일 좋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일할 때가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 갈림길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역할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던 삶이 갑자기 멈춥니다. 그러면 남는 건 시간입니다. 아주 많은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누구와 보내느냐,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느냐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돈은 기본 조건일 수는 있지만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차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 씨입니다. 30년 넘게 공기업에 근무했고 연금도 안정적이고 자산도 평균 이상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편하게 사시겠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은퇴 후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출근할 곳이 사라지자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사라졌고 사람을 만날 접점도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해봤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멘토링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나가 학생들을 만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살게 하더라. 돈은 충분했지만 역할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두 번째 사례는 박 씨입니다. 자영업을 오래 했지만 크게 모은 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전부라 불안도 큽니다. 그런데 의외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꽤 높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는 이미 은퇴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준비라는 게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사람 관계였습니다. 등산 모임, 동네 합창단, 자원봉사, 동창회. 은퇴 후에도 매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람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 씨입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자산도 상당하고 건강도 좋은 편입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안정적인 은퇴자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간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이유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직함이 사라지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명함이 없어지니까 나도 없어진 것 같더라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상담을 받으면서 글쓰기를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신문에 칼럼을 기고합니다. 예전보다 수입은 훨씬 줄었지만 지금이 더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감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을 바꾼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보면 은퇴 후 삶이 갈리는 의외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역할의 유무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스스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봉사든 취미든 일거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게 없으면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가 됩니다. 둘째, 관계의 밀도입니다. 은퇴 전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직장 중심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그 관계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직장 밖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취미, 모임, 가족.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셋째,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직업으로 자신을 설명해 왔습니다. 어디 다닌다가 무슨 일 한다가 곧 나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답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의미를 느끼는 것, 계속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흔히 숫자부터 계산합니다. 얼마가 필요하고 몇 살까지 모아야 하고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루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누구를 만나며 살 것인가? 나를 설명할 새로운 언어는 무엇인가? 은퇴 후 삶이 갈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도 있지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가 더 큽니다. 준비라는 건 통장 잔고만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시기입니다. 그 방향을 돈만으로 정하려 하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한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1. 인간은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존재다. 우리는 흔히 일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일이 가지는 기능을 훨씬 넓게 봅니다. 일은 단순히 수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을 주고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와 직접 연결됩니다. 자기 결정성 이론 셀프-디터머네이션 시리이라는 심리학 이론에서는 인간의 핵심 욕구를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건 직장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매우 강력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은퇴는 이 구조가 한 번에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는 건 의지가 약해서도 적응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뇌가 갑자기 보상 구조를 잃어버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 사라지면 도파민 분비 패턴도 바뀝니다. 목표 달성 보상 만족의 루프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다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반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봉사, 취미, 공부, 소일거리, 파트타임, 돌봄 역할. 형태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 이 감각이 유지되면 심리적 안정이 크게 올라갑니다. 노년학 연구에서도 목적의식 퍼퍼스인 라이프의 높은 노인이 우울증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리며 심지어 사망률도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목적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변수입니다. 2. 관계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변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위험이 모두 올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간의 뇌는 원래 집단 속에서 생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상태가 길어지면 뇌는 이를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은퇴 후 관계가 줄어드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를 방치할 때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친구 수가 많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매주 보는 모임, 정해진 요일에 만나는 사람, 함께 활동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뇌에 안정 신호를 줍니다. 특히 같이 무언가를 하는 관계가 효과가 큽니다. 단순한 안부 연락보다 함께 걷고 배우고 돕고 만들고 이런 활동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재테크만큼 중요한 것이 관계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3. 뇌는 멈추면 빠르게 퇴화한다. 조금 더 냉정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 삶이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 중 상당수는 사실 돈이 아니라 활동량 감소 때문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전두엽 기능은 계획, 판단, 의사결정,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은 활동과 자극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줄어들면 인지 자극도 줄어듭니다. 의사결정할 일 감소, 문제 해결할 일 감소, 새로운 정보 학습 감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줄어들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적당히 바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과로는 건강을 해치고 완전한 무의는 뇌를 둔화시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나를 조금은 움직이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4. 결국 핵심은 통제감이다. 연구들을 종합하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하나로 모입니다. 통제감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고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유지되면 자산이 많지 않아도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돈이 충분해도 시간이 공허하고 관계가 끊기고 할 일이 없으면 통제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은퇴 후 우울감의 상당 부분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통제감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을 모으는 것과 동시에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5.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구조가 중요합니다. 첫째, 은퇴 후 하루 루틴을 미리 만들어 보는 겁니다. 주 3회 이상 나가야 하는 활동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둘째, 직장 밖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은퇴 후 갑자기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셋째, 일이 아닌 역할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멘토, 봉사자, 강사, 기록자, 운영자.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넷째, 배우는 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은퇴 후 적응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